그 EBS 기준으로 오답률 3위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답률 1위였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예, 일단 풀이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느렸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하위 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손 못 댈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고 글이 읽는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저걸 하위 등급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고입니다. 이거 빨리 못 끝냅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수업은. 근데 비문학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학생한테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독해력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는다는 거는 제가 읽어주는 걸 보여주면서 학생이 내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못 읽고 지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내 독서의 문제점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제시된 문제가 그 EBS 기준으로 오답률 3위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답률 1위였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예, 12번 문제고 14번, 16번 문제가 오답률 1, 2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14번, 16번은요, 그 비문학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마지막 지문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지도를 받냐면은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 과목하고 문학을 먼저 풀고 맨 마지막에 비문학을 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따르게 되면은 대부분의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은 마지막 지문은 거의 다 찍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보지 못하고 찍어가지고 틀린 친구들, 그러니까 허수가 상당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뭐 이거 해설 수업 다 했습니다만은 시절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6번보다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는 쪽이고요. 예, 1등급을 잡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수업을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다른 학원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아마 대번에 댓글이 누가 비문학 수업을 저런 식으로 해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으면서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식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잡겠습니다. 1등급을 잡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글을 이해해야 돼요.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시된 보기가 있거든요. 네, 이걸 또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단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걸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만 판서를 할게요.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제도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재산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자, 그러나 자, 이제부터예요. 자,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 이해하시죠? 자,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1개월 만에 죽었어요. 아들이 고아원으로 가가지고 뱉어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겠지만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유류분이란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이 제시된 글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류분이 뭐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 유류분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뒤집힐 수가 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은 무상처분된 재산이 상속인한테는 다시 뒤집혀가지고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류분이 뭘까?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히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이 나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자, 지금 전제가 뭐예요?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제가 고아원에 기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사망을 1개월 후에 했다라고 하면은 제 아들이 그 돈을 다 받았겠죠? 자, 이겁니다. 그 부분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 전체가 아니에요. 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예, 유류분이 있고 지금 상속인이 한 명이라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시된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인인 경우가 나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 제시된 게 1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럼 2인일 때, 3인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인을 제시했다라는 거, 아 이때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익 중 2분의 1만 지금 받을 수 있다. 그게 보장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류분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류분이 뭐냐면은, 조영재 선생님, 상속 당시의 재산에 뭐가 지금 붙는 거죠? 남아있는 재산. 그러니까 무상 처분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유류분은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보호가 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나간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제시하지 않은 거를 궁금해하는 순간 나가리 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수업 때는 안 되고 뭐 안 되는 걸 다 나가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순간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그다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류분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문장 뭐예요? 여기에서 얻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요. 여기서 그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가 뭔지가 금방 옵니다. 뭐예요? 이미 이거 받았잖아요. 그럼 부족분이 뭐겠어요? 이거죠. 무상처분재산. 이해되시나요?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방금 얘기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분 부족액은 이쪽이겠죠. 이게 전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문맥을 보면은 유류분 부족액은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일단 돈이래요. 돈으로 되는데 항상 돈으로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물건이라면은 그 물건은 그냥 반환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되고, 또한 반환을 할 수 있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따라,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돈으로 어떻게 안 될까? 그럼 뭐 돈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돈으로도 된다는 얘기죠.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앞의 내용에서 물건이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까? 자, 여기서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건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 여기는 그냥 물건의 가치라고만 할게요. 이거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비율이 되죠. 지금 물건인 경우에요. 돈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분수가 돼가지고요. 반환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분의 2다. 그러면 저는 7분의 2가고 나머지 7분의 5는 무상 취득자가 갖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지분이.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지금 이게 지분이 됩니다. 마지막 달러입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러니까 물건이 중고가 되면은 시가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부족액 계산이라고 할게요. 계산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죠?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런데 다만, 보통 이렇게 다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문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일단 시가 상승이 있었다고 해요. 상승이 있는데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그게 비롯됐으면, 그러니까 물건을 무상 취득으로 받아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시가가 올랐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면은 억울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된 근거로. 자, 그러니까 지금 뭐네? 이건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분 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 기준이라고요? 예, 이렇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여기쯤에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읽기 바쁩니다. 문제 한번 풀리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실제로 이게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요, 보기를 읽으면서, 근데 대부분 애들 보기를 그냥 읽어요. 읽으면 안 되고 보기를 읽으면서 지금 연계해서 읽었던 내용, 본문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느 읽는 부분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죄송하지만 이건 3분이 너무 긴데. 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보기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 보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답니다. 센스가 있는 학생이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요, 둘 중에 하나는 팔려 나갔을 거고 하나는 갖고 있는 재산이겠네. 삘이 오는 거죠. 자,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앞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본문에 없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고, 예측대로죠? 예, 무상 처분됐습니다. 자, 넘겨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했답니다. 갑의 상속이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갑의 상속이로는 갑의 자녀 한 명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때 떠올라야 돼요. 이거를 선지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최종적으로 맞힌다라고 하더라도 풀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모든 내용이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2분의 1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유료분 부족에서 2분의 1이 깎이겠구나. 예, 그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땐 700이었다. 이거 왜 언급했을까요? 이거를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선지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장난을 안 칠 거면 300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읽으면서. 자,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죄송합니다.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자, 그러니까 무상 처분한 거 토해내라. 이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비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화됩니다. 자, B는 100입니다. 그러면 A는요? 나뉘어야죠. 어떻게 돼요? 같이 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얼마여야 돼요? 300이 아니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 가치가 700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 있다? 30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자, 좀 좁은데 을의 노력과 무관하대요. 그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700.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기준인 거예요. 노력이 없었으면 상속 개시 당시 그때는 7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순간 7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상속했을 재산이 얼마인 거예요? 이 700에 100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계산 들어가 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800입니다.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2분의 400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류분 부족액은 이거 뭐냐? 먼저 한 거 빼고 나머지에서 이미 받은 걸 빼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400에서 100 빼면 300입니다. 좁아가지고 결과만 쓰겠습니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하다. 역시 700입니다. 그렇죠? 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지분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저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학생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저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대부분의 학생은 7분의 3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7분의 3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애들은. 그리고 그걸 출제자들도 노려요. 거기만 집중하게. 좀 이따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가 그런 식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분 계산할 땐 이게 기준이다. 다행히 이분은요, 지금 이 부족액 계산으로 착각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7분의 3이 맞습니다. 왜 7분의 3이에요? 700에
유류분 부족이 계산됐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자, 이러면 바뀌죠. 700이 아닙니다. 얼마예요? 300입니다. 더하면 100. 400이죠? 절반으로 깎으면 200. 거기에서 100 빼면은 100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인데. 자, 또 2번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자, 그러면은 400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는 300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틀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집중하는 건 저 숫자예요. 글자가 아니라 뒤에 지분이라는 글자를 못 봐요. 못 보고 3분의 1만 본 다음에 그냥 슥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왜 지분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돼야 정답이 될까요? 아니, 맞는 선지가 될까요? 예.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300이고, 그죠? 부족액은 100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네? 그러고 가버립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3이 아니고요. 지분 계산할 땐 700입니다. 그래서 7분의 1이 돼야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다음. A 물건의 시가가 5번도 해도 엄청나게 매는데,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으로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학생이라면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집중합니다. 두 개를 갈라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다르겠구나. 그렇죠? 근데 정작 중요한 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냥 100이에요. 그때도 100이고 암투에서도 100이고요. 그냥 100입니다. 같아요. 예, 일단 풀이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느렸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그냥 이걸 더 줄여가지고 알아낸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학생이어야 가능한 거고요. 하위 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손 못 댈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고 글이 읽는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저걸 하위 등급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제가 푸는 데만 해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렸죠? 학생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낸다고 해서 이거 3점이에요. 이거를 시간을 내가지고 푼다고 해서 이게 6점이 되나요? 8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다 풀고 얘는 안 되면 버리자. 찍어가지고 맞추면은 뭐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이거를 정말로 풀어내야 하는 학생들은 1등급 중에서도 극상 1등급 있잖아요. 거의 100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푸는 거지. 예. 카메라가 찍혀 있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1, 2학년 때는 3학년 초반서부터 꾸준히 읽는 연습했어야 된다. 1등급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수준의 글을 굉장히 연습하라고 하고 있고, 애초에 1, 2등급을 원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 아닌 3, 4등급 정도를 바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랄 시간에, 이거 풀어낼 시간에 문학이랑 선택 과목 완벽하게 맞춰라. 예, 그쪽으로 좀 마무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떠들었네요. 예. 출제로는요. 실은 등급과 상관없이, 그렇죠? 수능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없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올 수도 있는데, 하고요. 예, 난이도 최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